안녕하세요, 스키머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시네마토그래피 책을 사서 딱 펼치면 처음 나오는 내용, 하지만 각각의 샷을 언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은근히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살짝 훑고 지나가는 부분, 바로 영상인이라면 평생 입에 붙이고 살아가야 할 영상 기본샷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객의 시선을 끄는 법, 렌즈에 대한 에피소드 등과 같은 조금 더 어드밴스된 내용을 이야기한 뒤에 갑자기 무슨 기초 중의 기초를 다루는 거냐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킬러 연출샷은 화려한 카메라 움직임이 들어간 샷들이 아니라 기본샷을 완전히 이해하고 반복해서 찍고 붙여본 분들의 내공을 바탕으로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보면 기본샷을 언제 다루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샷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기본샷의 종류, 그리고 기본샷만 이용한 대화씬 연출하기 총 2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미 영상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눈높이를 가지고 계신 스키머 웨스트 구독자분들은 기본샷만으로도 할 수 있는 연출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고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 첫 번째 에피소드 기본샷의 종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네마토그래피 책의 기본샷 챕터를 살펴보면 화면 안에 피사체 크기에 따라서 클로즈업, 미디엄샷, 풀샷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크기에 따른 기본샷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른 기본샷 종류도 같이 익혀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첫 번째 파트, 크기에 따른 기본샷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와이드샷은 인물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더 강조해서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시퀀스가 바뀌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아슬아슬한 공간에서 싸우고 있는 두 인물들의 주변 상황까지 포함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등 현재 상황을 관객들에게 매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블랙 코미디 영화의 대가이자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와이드샷으로 보면 코미디라고 했을 만큼, 와이드샷에서는 관객이 화면 안의 피사체에 대한 유대감을 거의 가지지 않고 매우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이드샷 중 조금 더 극한으로 간 익스트림 와이드샷이라는 샷도 있는데, 이 정도로 와이드하게 찍은 경우는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샷입니다.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에서 한 번씩 나왔던 이러한 익스트림 와이드샷은 이러한 혹한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미우나 고우나 등장인물들은 허허 벌판에 위치한 오두막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뉘앙스를 대사나 나레이션을 전혀 쓰지 않고 느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스트림 와이드샷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크린 타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영화의 분위기를 한 번씩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풀샷은 한 인물의 전신이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찍는 샷을 말합니다. 와이드샷보다는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샷이라고 볼 수 있겠죠. 풀샷은 팔, 다리가 전부 다 프레임 안에 위치해 있고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보다는 동작이 중요한 상황에 많이 사용되는 샷입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걸음걸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나 당연하게도 액션 영화의 액션 장면 등은 온몸을 쓰는 게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전신을 찍는 풀샷을 많이 사용해서 찍습니다. 실내에서 상황을 설명해주는 샷들은 대부분 와이드샷까지 찍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풀샷 정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디엄샷은 피사체의 허리부터 머리끝까지를 화면 안에 포함하는 샷을 말합니다. 미디엄샷의 특징은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보던 장면,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샷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 장면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걷던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심지어 코미디 장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코미디 장면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단순히 얼굴 표정이나 몸 전체로 웃기는 장면이 아닌 팔, 상체, 그리고 얼굴 등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익살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매우 적합한 샷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엄샷과 전신을 찍는 풀샷 사이에 미디엄 와이드샷이라는 샷도 있는데, 이 샷은 다른 말로 카우보이 샷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서부국이 유행하던 시절 허리춤에 차고 있던 총도 관객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했었는데, 허리부터 자르는 미디엄 샷은 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풀샷은 총이 화면에서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허벅지 정도에서 자르는 미디엄 풀샷이라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액션 장면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때 쓰는 용도 이외에는 대화 장면은 대부분 미디엄 와이드 샷보다는 그냥 미디엄 샷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 정도로 가까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로맨틱한 상황이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일반적인 클로즈업은 가슴 위쪽부터 머리를 포함하는 샷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샷들 중에서 가장 인물에 대한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샷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가득 인물의 미묘한 표정 변화, 바라보는 시선의 성격 등을 관객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샷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자들의 연기가 엄청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보통 클로즈업과 같이 표정으로 상황을 다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판가름을 내리곤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첫 데이트를 하는 풋풋한 연인들의 이야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장면에서도 사용되고,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처럼 자신을 조사하려는 박사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압도해버리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클로즈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클로즈업보다 한 단계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샷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얼굴 전체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목적보다는 꼭 집어서 관객들이 봐야 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인설트 샷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알로 총알을 막는 이런 슈퍼맨의 샷처럼 말이죠. 가끔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익스트림 와이드 샷과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빌드업하는데 사용되는 걸 보면 극과 극은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용도에 따른 기본샷은 제가 독립된 에피소드로 다룬 적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종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블리싱 샷은 사건이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인물들 간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설정해주는 샷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보통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샷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은 와이드 샷이나 익스트림 와이드 샷을 이스타블리싱 샷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시퀀스를 시작할 때 항상 이스타블리싱 샷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리쉬맨과 같이 대놓고 클래식한 연출을 추구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스타블리싱 샷, 풀샷, 오버 더 숄더 샷 등으로 점점 인물들이 화면에서 커지는 연출을 사용하였지만, 인셉션 등과 같이 관객들이 지금 인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게 숨기면서 시퀀스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클로즈업 등으로 시퀀스를 시작하고 이후에 이스타블리싱 샷으로 관객들에게 정보를 따로 주는 방식으로 연출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퀀스를 이스타블리싱 샷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스타블리싱 샷은 반드시 와이드 샷이나 풀샷일 필요는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룰 때는 미디엄 와이드 샷 정도가 이스타블리싱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시퀀스 안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관객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샷이 있다면 그게 이스타블리싱 샷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 장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샷이죠. 대화 장면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어깨 부분을 살짝 걸쳐서 찍는 샷이기 때문에 어깨에 걸쳐서 찍는다,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샷은 그냥 화면 전경에 무언가를 걸쳐 찍는 모든 샷을 통칭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픽사에서도 샷을 논할 때 컵을 전경에 걸쳐서 찍는 장면도 여기에서는 컵에 오버로 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버 더 숄더 샷을 찍을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왜 그냥 미디엄 샷이 아닌 오버 더 숄더 샷으로 대화 장면을 찍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오버 더 숄더 샷 에피소드에서 다뤘으니 위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설트 샷은 특정한 정보를 강조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한마디로 관객들에게 이건 꼭 봐야 돼 라고 떠먹여주는 샷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리쉬맨의 두 주인공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대부분의 샷은 앞에서 언급한 오버 더 숄더 샷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스토리상 매우 중요해 보이는 반지를 강조해서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대놓고 놓치면 안 되는 정보를 클로즈업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인설트 샷의 예제입니다. 물론 인설트 샷이라고 해서 모두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식 코미디의 대가 에드거 라이트 감독은 인설트 샷을 이용해
don't believe this. 이런 식으로 리듬감 있는 영상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트 샷에 관한 것도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수작 베이비 드라이버를 예시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인서트 샷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사체 크기에 따른 기본 샷의 종류,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른 기본 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나열된 샷의 종류가 꽤 많다 보니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샷은 영상 관련 일을 하면 평생 같이 가게 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스키모노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